전국의 많은 예비 승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토 네일스타입니다. 오늘은 에어 프레미어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쏙쏙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항공 자기소개서 자소서 첨사 클래스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후기들 내가 입이 아파서 그냥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띄워놓을게 이런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네일스타의 글 솜씨는 많이 아실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저의 주 전공 분야이기도 하죠. 에어 프레미어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다 해결해드리고 어떤 예시를 써야 되는지 자기소개서 글감 강의 오늘 다 해드릴 거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클래스도 바로 오픈할 테니까 지난번에는 티켓팅 수준이었어요. 엄청 빨리 마감이 됐는데요. 반나절 만에 마감이 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우선 자리 있는지 확인하시고 인스타그램 NEUL_STA 아직도 내 계정을 팔로우 안 했단 말이야. 팔로우 하시고 예비승무원이라면 전연차 들어가시는 것처럼 제 계정도 꼭 팔로우 하시고 저의 소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프리미엄 웨이 2가지 이상을 연관지어 본인이 왜 에어 프레미어에 적합한 지원자인지 서술하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에어 프레미어는 어떤 항공사죠? 우선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중장거리 전문 하이브리드 항공사. FSC 대한항공 있죠. LCC 에어서울, 제주항공, 기타 등등 티웨이도 있고 중간 포지션으로 고품격 저가격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다라고 본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주 노선을 이제 주로 취향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을 갈 때는 이 항공사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은 싼데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넓고 편안한 좌석을 또 제공을 해주고 좌석뿐만 아니라 내가 탑승 수속을 하는 것도 조금 더 패스트 트랙 이용할 수 있고 라운지도 비즈니스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혹 하더라고요. 금액은 비즈니스 대한항공 기준으로는 70%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지는데 미국을 간다면은 이 항공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리미엄 웨이의 탄생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단단한 원팀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프리미엄 웨이. 말이 거창하지 그냥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상을 추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재상을 10가지나 내주셨습니다. 취향 전 준비를 한 1년 동안 구성원들과 회사에서 해야 할 것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조사해서 만든 무려 대원칙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엄 웨이입니다. 1번 우리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한다. 기존과 다른 것 자체에만 집착하지 않고 에어 프레미어다운 결정을 한다. 경험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겠습니다. 에어 프레미어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그 출범 과정을 이렇게 사이트에서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급과 어디서 모였는지, 출신이 어딘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회의를 했지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웨이라는 인재상과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니?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니? 직원의 생각까지 물어보는 이런 회사, 수평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대형 항공사, 수직적인 항공사,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항공사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결정한 부분도 기존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는 에어 프레미어다운 새로운 결정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살만해졌고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부유한 층만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 일본, 동남아 등등 이제 전 국민이 대부분이 갑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지겨운 거야. 태국도 지겹고 일본도 지겹고 좀 중거리, 장거리 가보고 싶은데 금액이 또 너무 비싸. 대형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LCC는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죠. 그것을 해내겠다고 만들어낸 회사가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에어 프리미어는 이런 새로운 포지션을 결정한 것조차가 기존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실제 사례에서 들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바쁜 점심시간대에 작은 식당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을 더 고용하자니 요즘 한 명 쓰는데 직원 한 명 쓰는데 200~300 정도 들죠. 그러면 내가 이윤이 안 남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쁘기는 하고 손님들 반찬도 드리고 물 드리고 이런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문하는 메뉴만 나가기도 바쁜데 셀프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밑반찬, 물은 셀프 이렇게 적혀있는 식당들이 많죠. 직원 고용과 이윤 사이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 합리적이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레미엄 원칙.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회사는 아니다. 돈을 벌 때도 품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 이것도 뭔 소리야 모르실까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에어프레미아의 경우는 지금 기종을 단일 기종했습니다. 보잉 787-9 시리즈죠. 드림라이너. 이것을 왜 선택했느냐? 탄소 복합 소재로 기체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이렇게 기체가 가벼워지면 어때요? 연료를 덜 먹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굉장히 낮아지고 친환경적이게 됩니다. 환경과 결국 지속 가능 경영을 한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국내 유일의 중장거리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사이트 보시면 LCC와의 과당 경쟁을 하는 게 아닐까 했을 때 에어프레미아가 얘기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LCC와 상생 경영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항공사들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돈을 벌 때도 품위 있게, 그리고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우리의 사례를 들어서 소개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봉사활동 되겠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 살 수가 없죠. 함께 성장하는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도움을 주는 행위에서 오는 뿌듯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프레미엄의 제2 원칙, 나랑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어필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자부심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 대표로 통역봉사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거기서 느꼈던 보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고객에게 프레미엄의 그런 서비스를 주면서 또 좋은 인상으로 한국의 위상까지 높이는 승무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매끄러운 진행되겠습니다. 3번. 고객보다 고객의 니즈를 더 잘 알아야 한다. 전문가로서 고객의 니즈를 알고 한 발 앞선 결정을 한다. 항상 고객을 알고자 노력한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민들이 이제 중장거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단거리 노선 LCC만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태국과 일본, 동남아 노선 지겹습니다. 6년간 중장거리 노선에서 외국 항공사들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졌대요. 국적사 대비는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고 국민의 수요가 무엇이구나, 고객의 니즈가 무엇이구나 파악해서 출범한 게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와 내가 닮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친구들이랑 포차에 가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땡그랑 떨어뜨렸더니 직원이 와서 젓가락을 갖다 줘. 어떤 친구가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플라스틱 물컵을 땡그랑 했는데 땡그로로 소리가 다르잖아. 그 직원이 플라스틱 물컵을 또 갖다 줘. 이런 것들, 내가 호출벨을 누르거나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게 고객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내가 이렇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줄 안다고 어필하면서 같이 엮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4번. 나도 에어프레미아의 고객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고객의 입장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엥? 네, 읽으면서 오잉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답을 찾아라 해놓고 근데 또 반드시 그건 정답은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일까? 아주 정확한 정답이에요. 고객 편의를 100%만 생각을 한다면은 직원의 업무 피로도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고요. 회사의 이윤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시를 들 때 돈과 기존의 노력을 보다 크게 쏟아부으면서 고객을 도우려고 막 심하게 변화하려는 아이디어, 이런 걸 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에어프레미아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목적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고객을 너무 돕겠다고 너무 돈을 갖다 쓰거나 또 직원들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공정하게 균일하고 좋은 서비스를 못한다면 그건 최악이겠죠. 최고급 와인이랑 식사, 기념품 이런 거 다 주면 승객들 좋아하겠지만 회사는 뭐가 남아요, 그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산대 앞에 대기줄이 이렇게 너무 많고 막 복잡하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손님들끼리 내가 먼저 왔니 네가 먼저 왔니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 있었대. 이때 막 이렇게 좀 줄을 쫙 세울 수 있는 바리케이트, 최신식 장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번호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는 기계를 사려고 하니까 우리는 개인 카페라서 조금 부담스러워.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리케이트를 하면은 굉장히 공간도 협소해서 더 좁아 보일 것 같고 이 바리케이트 사는 장비값도 비싸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돈 한 10,000원 선에서 바닥에다 붙이는 아크릴 테이프 같은 거를 구매를 한 거야. 그래서 빨갛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대. 그런 직원의 아이디어로 이 카페가 굉장히 잘 돌아갔다. 이런 사례, 굉장히 있을 법한 사례죠. 제가 만들어냈어요.
괜찮죠?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해봤어야 해요. 없으면 소설로라도 써야지 경험을 살려서 있을 법하게. 에어프레미아도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출범한 것만 봐도 그렇고요. 기내의 건조함을 개선하기 위해 50%더 높은 습도를 제공할 수 있는 드림라이너 787-9를 들여왔죠. 이런 부분은 기내의 건조함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코노미 플러스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닌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들여서 단순히 좌석만 이코노미가 넓어진 게 아니라 패스트 트랙 서비스도 있고 짐도 먼저 나오고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는 정말 비즈니스에 걸맞는 그런 게 바로 프리미엄 이코노미다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에어프레미아가 실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번,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출신과 조직에 관계없이 서로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하나의 팀이 된다. 신뢰는 무관심이 아니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간섭하지는 말자. 뭐라는 거야? 예시 들어볼게요. 에어프레미아의 설립은 스타트업에서였습니다. 1세대 벤처 창업가와 항공 전문가를 중심으로 항공 회사를 만든 그런 스타트업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출신이나 조직 이런 것들 관계없이 수평적으로 회의하고요.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선진형 지배구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구조도 전문 경영인, 전문 투자자,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기관 투자자, 또 미주 서부 노선을 위주로 운항할 예정이라서 LA 교민까지 이렇게 다 같이 이 항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여서 원팀을 이루는 기업의 성향, 리스펙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는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팀. 어떤 특별한 목표를 정해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공동의 목표를 진행하는 일시적인 프로젝트 팀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본어과 대학교 시절에 한일 문화교류봉사 활동을 다녔는데, 거기 가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어린이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전 일본어과 학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어 지도를 하고, 또 식품조리학과에서 온 친구들은 떡볶이를 만들고 파전을 만들고 가장 한국적인 음식들을 담당하고, 그래서 결국 한일 문화 교류를 성공적으로 하자는 공동 목표를 이뤄내고, 그것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던 예승이었답니다. 저도 이렇게 사례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면 좋겠죠? 6번은 모두가 서로의 성장에 기여한다입니다. 개인의 직무와 역할에 제한된 교육만을 하지 않는다. 다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한다. 성장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는 사내 동호회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술, 요가,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 본인의 취미, 그리고 또 좀 잘하는 부분을 사내 직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즐길 수 있는 사내 동호회, 굉장히 발전적이고 서로 성장할 수 있겠죠. 선후배 튜터 멘토링 제도 있겠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서로 가르쳐주면서 나도 발전하고 후배도 친구도 발전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윈윈 하는 관계이죠. 에어프레미아에서는 어떤 기반을 제공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 사이트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한 게 없어서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투명하게 일한다. 모든 동료들이 알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의사결정을 한다. 나의 업무와 자료는 동료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한다. 외부 사람들은 철저히 몰라야 한다. 대외비 이런 내용이네요. 저는 이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 10명? 11명 정도로 근무하는 소규모의 VIP 서비스 관리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 때. 이때 근무일지를 저희가 도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세분화돼가지고 3교대를 하는데, 오전에 애들이 예를 들어 수건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음료를 싹 다 청소해놓고, 음료통, 머신통을 청소해놓고 대걸레로 한번 쫙 다 청소를 해놨어요. 근데 오후에 똑같은 일이 중복되기도 하고, 오전에서 했겠지 그러고 안 해버려서 고객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해결하려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 11명이서 내가 뭐 했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의 이런 근무 일과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멍이 나는 부분도 없고 또 중복되는 워크로드가 없어가지고 서로 간에 좀 편하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예시 생각해보면 좋겠죠? 8번. 결론 없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 회의는 목표와 예상 시간을 명확히 한다. 회의가 끝나면 의사결정이나 다음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 선택 8번 하면
예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번뿐만 아니라 8, 9, 10이 다 그렇습니다. 약간 뒤에 짜맞추기식으로 한 느낌도 들고 인지상으로 보기에는 살짝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프레미안 웨이라는 부분이 인지상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으니까 8, 9, 10 아무튼 저라면 선택을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인 친구들이 무의미한 회의 일정에 따라가 본 경험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9번 반말하지 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직급과 나이에 구분 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반말한다고 친근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호 합의한 반말은 막지 않는다. 이것도 선택하면 왜 예시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걸, 동방예의지구, 위아래 개념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드물 것 같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 예시를 생각해 본다면 레스토랑 서버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영어 이름을 정해주고 뭐 그 영어 이름 플러스 님 그래서 로라님, 뭐 셀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고 서로 고객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존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편견 없이 의견을 듣게 되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리고 신입인 친구도 나이 많은 매니저님에게 이런 수평적인 호칭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견을 건의를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생각을 못했던 SNS 홍보라든지 MZ세대 같은 깨알 마케팅을 추구해가지고 이게 우리 지점이 확 성장한 사례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네요. 10번 더우면 반바지를 입는다. DJ DOC 노래가 생각나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복장이나 외모, 생활 방식은 업무 능력과 무관하다. 물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도 선택하면 예시 어렵죠. 자칫 규율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비추어 보여서 글을 쓸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대한항공 최악의 서비스 쓰라고 했을 때도 이거 막 계속 뭐가 싫었고요 완전 짜증났고요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다 고쳐줬는데 이것도 승무원은 규칙과 규율이 가장 필요한 직무입니다. 에어프레미아의 뭐 다른 직무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승무 직무에 있어서만큼은 항공의 안전, 승객들의 안전, 특수상황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율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니폼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 내가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웬만하면 10번 쓰지 마세요. 참 길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프레미안 웨이. 인재상이 이렇게 길다니. 정리를 하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다 괜찮고 7번까지 괜찮은데 8, 9, 10은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작성법도 궁금하실 텐데 글자 수가 700자이기 때문에 단락을 2개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제목 하나, 1, 2 해주시면 되고 프레미안 웨이 하나로 뽑아서 자기소개 쓰십니다. 땡땡 원칙은 나랑 닮아있다. 뭐 제1 원칙일 수도 있고 3원칙일 수도 있죠. 왜 닮아있는지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프레미아의 이야기, 내 경험, 교육, 자격사항 등 뒷받침할 근거를 사례로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에어프레미아에서 뭘 하겠다는 간단한 입사원 포부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다른 원칙 하나 쓰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와 동일하죠. 2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프레미안 크루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경험 또는 경력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나의 직무 경험, 서비스 경험, 팀활동 경험, 어학연수 경험 이런 것들 좀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작성법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노력 1 해서 3, 400자 적어주시고 에어프레미아의 크루에게 왜 이 노력사항이 필요한지 먼저 쓰시고 이 노력사항을 갖추기 위한 나의 경험을 쓰시고 경험, 경력, 교육, 자격증 기반해서 적어서 근거 제시하시고 이것을 활용해 어떻게 회사에서 일할지 역시나 짧은 포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3, 400자 쓰신 후에 또 소제목해서 2 쓰시면 되겠죠. 그것과는 다른 소재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력사항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밸런스드 프리미엄 실천 이렇게 해서 브랜드 철학이 3가지가 있어요. 프레미아는 승객과 구성원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휴먼 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수평적 리더십을 어떤 항공사보다도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노력 뭐가 있을까요? 교내 조별 활동하면서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 대외 활동 팀 프로젝트
수평적 리더십 경험했던 직무의 사례를 적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왔고 배워왔으니 너희 회사에서 잘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을 추구하며 세이프티 괄호 열고 되어 있네요. 항공안전입니다. 안전교육, 안전요원의 경험, 아르바이트나 뭘 했든, 봉사활동을 했든 뭘 했든 체력 증진 활동 등 되겠습니다. 안전요원 하면은 이렇게 풍덩 빠져갖고 사람을 진짜 구출해오는 그것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큰 행사나 마라톤 행사 이랬을 때도 부상을 입으면 빨리 가서 달려가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다 안전요원의 경험이거든요. 사람을 돕고 생명, 건강과 관련해갖고 내가 도와줬었던 내용들, 어린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고 날까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안전요원이니까 그런 직무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에게 최적의 여행 경험, 괄호 열고 컴포트 되겠습니다. 서비스 얘기하라는 거죠. 서비스 경험, 서비스 교육, 서비스 관련 자격 이수를 했던 내용 등등을 작성을 하시면서 본인의 노력사항을 어필해 주세요. 여기다 플러스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주노선을 특화해서 거기를 취향지로 주 타겟으로 삼겠다고 에어프레미아는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주노선 특화 승무원이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노력사항이 될 겁니다. 영어와 글로벌 매너를 배울 수 있었던 직무를 했던 경험이나 해외 유학, 연수, 유학파들, 언어 교환 프로그램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온라인에서 하든 어떻게 했든 상관없고 교내 글로벌 멘토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교환학생 온 친구들 한국 정착을 도와주고 내가 수업할 때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등등등 생각해서도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가이드라인 저도 많이 찾아보고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신 거나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영상이나 글이 없어서 예비승무원 친구들이 많이 힘들고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있을 법한 예시, 소설 써서 제가 말씀드렸고 글감도 다 건져드렸으니까 비슷한 사례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떠먹여드렸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자소서 클래스 제가 선착순으로 딱 10분만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분 안에서는 최고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드릴 테니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니까 지방이든 해외든 어디서도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좋은 글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 너무너무 좋은 항공사, 새로운 항공사, 수평적인 항공사, 가고 싶은 항공사입니다. 늘스타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유용했으면 구독하고 유용했잖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안녕!